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인 2.1에 한참 낮은 0.73이죠. 이와 동시에 2024년에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초저 출산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학업, 취업, 승진 등 인생 전반에 걸쳐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는 사회. 분위기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이러한 경쟁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부모 스스로 이러한 경쟁에서 버티기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둘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장시간 노동 시간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육아와 병행하기 어렵게 합니다. 퇴근 후 육아에 전념하기는커녕 자신의 시간을 가질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여전히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의 주된 책임이 지워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직장 내에서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여성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합니다. 넷째,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출산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섯째,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갖춘 후에 결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감소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공동체적 가치보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일곱째, 비혼 출산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 결혼을 통한 출산이 여전히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순히 보조금을 넘어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의료비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공교육 강화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장기 대출을 통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출산 시 대출금 상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넷째,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압축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여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서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벌만이 성공의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바람직한 부모상과 가족상을 제시하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일곱째,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출생아가 동등한 권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충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미나이라는 구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받아온 내용입니다. 해답은 주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고착된 문화와 문제라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주어진 것을 보면 일단 기업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문제이고 경쟁 위주의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도 원래 우리 사회가 상호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였으로 이도 쉽지가 않습니다. 파격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고 예산 분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파격적이라면 요구되는 만큼이라면 그 재정 부담을 누가 질지도 문제되어 쉽지 않습니다. 성적 차별 문화가 문제가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와 출산이 환영받는 분위기 조성이라지만 의식의 문제고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 여러 가지가 도사리고 있어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단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적으로 참 어렵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고령화가 빠르고 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초저 출산율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요. 첫째,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난으로 이어져 생산성 하락과 경제 성장률 둔화를 초래합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둘째, 인구 감소는 총소비 감소로 이어져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이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악순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세금 납부자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세수가 줄어듭니다. 반면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의료비,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 적자가 심화될 것입니다. 넷째,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인데 저출산이 지속되면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 연금 고갈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시스템 역시 심각한 부담에 직면합니다. 다섯째, 젊은 층 감소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동체 의식 약화 및 사회적 고립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빈집과 빈 상가가 늘어나는 등 도시의 활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섯째, 젊은 남성 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병역, 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국방력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하여 받은 내용입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천재네요.